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조리도 하면서 볶음을 하거나 가볍게 뭔가 담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쁜,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보면 주부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셨던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 롱스푼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역시 최대한 쉽게 초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대로 하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법들, 이런 것들 위주로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손에다 직접 들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데, 여건상 그런 파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기가 힘들고 또 그런 걸 배우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안전한 조각판을, 조각 작업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첨비 환도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이제 스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푼 나이프라는 이게 휘어져 있는 물음표 모양의 그런 크록 나이프라고도 하고 스푼 나이프라고도 하는 그런 칼 가지고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환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 환도로도 이렇게 핸드헬드, 즉 야외에서라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런 조각 작업대를 이용해서 하는 법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각 작업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조각 작업대를 일단 여기 보면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들이 뚫려 있고요. 그래서 이 구멍에 맞춰서 이런 목봉, 다보라고 하죠. 다보를 끼워서 용도에 맞게 거치시키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조각도 같은 경우는 미리를 대부분을 쓰기 때문에 물체 앞쪽에다가 다보를 꽂고, 특히 둥근 형태 같은 경우는 간격을 조절해서 넣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방에 이렇게 놨습니다. 역시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게 흔들리는 게 좀 불편하시고 한다면은 이런 바이스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물려놓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해보면 항상 이게 꼭 정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체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위치를 옮기시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도 상관없고, 차라리 몸이 약간 이렇게 틀어지시면 돼요. 네, 너무 이걸 정렬시키려고 하시는 버릇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보면. 그래서 미는 방향적으로만 받쳐주면 충분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바이스를 이용하면 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반대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그때그때 이게 위치를 이동시킬 때 또 풀렀다가 위치 바꾸고 또 조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차피 제한되기 때문에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물려놓고 하시면은 상당히 편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놓고 조여놓으면은 흔들림이 아무래도 적어지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또 풀르고 바꾸고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테크닉이 늘어나고 자기가 고수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불편해져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히 쓰시면 되고요. 저런 도구가 없이도 이런 간단한 목봉만 딱 꽂고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거 위주로 가르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각도인데요. 천비사에서 나오고 15mm 조각도입니다. 15mm고요. 오늘 상황 봐갖고 21mm 조각도까지 쓸 겁니다. 21mm까지 조각도까지 쓸 거고요. 원래 자, 이렇게 보면은 결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나 있습니다. 길게 이렇게 나 있는데, 이런 결이 가는 방향대로 칼이 움직이는 방향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갈 때는 좋은데 잘못 가면 뜯김이 발생을 하거든요. 초보분들은 결 방향의 직각 방향 쪽으로 볼을 파시면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거는 고수들도 일부러라도 큰 살을 덜어낼 때는 이쪽 방향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뜯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직각 방향 쪽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일단은 외곽선에서 간격 기울기를 해서, 자,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엄지와 검지로 잡아주시고 중지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잡아주신 다음에 간격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지의 거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연필을 자체로 움직이는 것보다 어떨 때는 나무를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훨씬 더 잘 돼요. 생각보다 이게 좀 경험이 필요한데 나무를 움직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연필을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돼야지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거리 띄우기를 해서 해줬고 프리핸드로 이렇게 그려줘서 이거 하다 보면 이쪽을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되게 안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 턱 부분을 더 작게 되겠지만 지금은 대략적으로 팔 수 있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너무 잡아버리면은 초보분들은 실수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여유를 두고 1, 2mm라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칼 방향은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깊은 곳이 여기죠. 제일 깊은 곳이 여기가 됩니다. 가운데 부분. 그랬을 때 이거를 낮게 들어가서 하면은 여기서 이쪽까지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어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요만큼만 가고 막 이런 분들도 많아요. 칼이. 근데 중요한 거는 중앙을 넘어서 3분의 2 지점 정도까지는 칼이 가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칼이 멈추게 되면 이런 데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리가 있다고 그러면 제일 깊은 자리를 넘어가서 살짝 올라오는 정도까지는 가셔야 됩니다.